프리미어 리그의 12라운드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토트넘의 아픈 패배가 화제였는데요. 팀은 4위까지 추락하며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유로파리그에서의 충격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경기는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양 팀은 4-4라는 놀라운 스코어로 경기를 마쳤는데, 이는 포체티노 감독과 과르디올라 감독 간의 전략적인 대결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이번에도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탁월한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전반전부터 시작된 팽팽한 접전은 후반전에도 이어졌고, 경기는 로드리가 파울로 인해 주어진 페널티킥으로 마무리되며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심판 테일러의 복귀전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라운드에서 승점을 챙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실점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리그 1위와는 2점 차이로 뒤처졌고, 이 3위와는 단 1점 차이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엔지 감독은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번 한 경기로 의심의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 오하라는 엔지 감독의 전략을 스코틀랜드가 아닌 무모한 용감함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의 다음 경기 전략과 엔지 감독의 리더십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상황은 전임 감독들인 무리뉴와 콘테 시절의 어려움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아스톤 빌라와 맨시티전에 대한 우려가 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수비 문제에 기인합니다. 경기 후 엔지 감독은 다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다이어와 데이비스는 게임 내내 우리의 방식으로 플레이하려는 노력이 보였고 그들은 끝까지 버텼다라고 말하며 두 수비수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이는 과장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의 경우 토트넘이 공을 소유하지 않을 때 그의 수비 범위가 상당히 좁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전 센터백으로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경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토트넘이 수비를 할 때 다이어의 활동 범위가 골키퍼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그의 수비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서 엔지 감독의 리더십과 전술이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맨시티와의 중요한 경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토트넘이 수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풀럼전에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의 활동 범위가 매우 다양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는 라인을 넓게 유지하면서 팀의 수비적 안정성을 높였고, 전체적으로 팀은 보다 공격적이고 유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울버햄튼전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사라졌으며 다이어의 활동 범위는 특히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팀 전체의 수비적인 태세가 공격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 그는 항상 팀의 공격력을 주도하는 핵심 선수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태세로 인해 그의 공격적인 활약이 크게 제한되었으며 중앙선 근처까지 내려와야 하는 상황은 손흥민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팀 전체의 공격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손흥민의 슈팅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팀에게 큰 손실입니다. 엔지 감독의 전술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독이 더욱 공격적인 전술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손흥민과 같은 공격수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 감독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아스톤 빌라와 맨시티전은 토트넘에게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과 공격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은 전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그의 활약이 팀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엔지 감독은 팀의 수비력 강화와 공격 전술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중대한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팀의 현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감독의 공격적 전략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팀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보다 수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엔지 감독의 전술 선택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앞으로의 경기들은 토트넘에게 있어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팀의 진정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다이어의 수비 위치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특히 그의 위치 선정이 큰 문제였는데요. 공격 상황에서 다이어는 적절한 위치에 있지 못했고 상대 팀의 공격수에게 공간을 내준 것이 결국 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치 선정과 판단력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이어의 위치가 더 낮았다면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 공격수를 압박했다면 실점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이어는 경기 내내 상대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비 상황에서 주저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수비적인 약점은 토트넘의 전체적인 수비 라인에도 영향을 미치며 팀 전체의 수비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다이어의 이러한 수비 실수는 팀의 전술적인 부분과 연계되어 토트넘의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지 감독의 전략과 다이어의 개인적인 수비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독은 팀 전술을 재정비하고 개별 선수들의 수비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의 경우 위치 선정과 상황 판단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수비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팀 전체의 수비 훈련과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엔지 감독은 다가오는 경기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팀의 수비 개선과 함께 다이어를 비롯한 주요 수비수들의 성장을 기대하며 다음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엔지 감독이 울버햄튼전 이후의 휴식기를 활용해 토트넘의 전술적, 개인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의 수비 능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집중되면서 팀 전체의 수비 체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엔지 감독은 여러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다이어의 대체 선수를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유망주 필립스의 1군 투입이 강력히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립스가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강도에 빠르게 적응하고 팀의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립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토트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이어의 문제점인 느린 발과 좁은 수비 범위를 보완하기 위해 팀 전체의 수비 전술을 재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이어가 출전할 경우 팀 전술을 그에 맞춰 조정하거나 다른 수비수들이 보완할 수 있는 전술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팀 전체의 수비 안정성을 높이고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지 감독은 공격 전술에 있어서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핵심 공격수의 역할을 최대화하기 위해 그들이 더 효과적으로 공을 받을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해야 합니다. 이는 손흥민이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팀의 공격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심리적, 정신적인 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연속된 패배와 수비 문제는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독으로서 선수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재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